자, 역학 시스템과 안전 한번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호작용이라는 건 외부의 상호작용이다, 그죠? 어떤 물체가 상호작용을 한다면 그 물체는 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상호작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상호작용이 없다, 파란색으로 합시다. 상호작용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 물체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따져볼 건데, 물리 법칙에서 우리 지난번 중력할 때는 뉴턴의 운동 2법칙을 배웠었습니다. 뉴턴의 운동 2법칙은 무엇이 있느냐? 자, 뉴턴 운동 제2법칙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F는 ma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무엇이냐? 어떤 힘이 존재한다면 이 힘은 가속도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가속도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것들은 뉴턴 운동 제1법칙 그리고 제3법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1법칙과 3법칙을 알고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1법칙은 무엇이냐?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3법칙은 무엇이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관성이라는 거. 관성은 무엇이냐? 관성은 그 물체의 관성이 크다 작다를 이야기할 때는 그 물체의 질량이 크다 작다를 따져봐야 돼요. 자, 근데 이 크다 작다에서 관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이때는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정지해 있는 친구는, 자, 이거는 첫 번째, 정지한 친구는 계속 정지해 있다. 두 번째, 운동하던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등속도 운동한다. 자,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원래 운동하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방향이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많은 친구들이 작용 반작용 법칙을 물리학 원 가서 배울 때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게 두 힘 중에 어느 게 작용이고 어느 게 반작용이냐라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던데, 이거는 작용과 반작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냐? A와 B라는 두 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A가 B에게 힘을 가할 경우 B도 A에게 힘을 동일한 크기로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A와 B라는 두 물체가 있을 때, 이때 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B도 A에게 힘을 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고, 자, 우리 첫 번째 내용으로는 관성이 나와요. 이 관성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라는 조건이 붙고, 이때는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버스를 타면서 많이 경험해 봤을 건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은 그대로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버스는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사람이 뒤쪽으로 쓰러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 버스가 선다. 버스가 정지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사람은 앞으로 계속 달려가려고 하고 버스는 정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앞쪽으로 튕겨져 나가는 이런 그림처럼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혼자 스스로 떨어져 있다, 맞죠? 그러면 외부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힘이 없다. 그래서 운동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면 무엇이냐? 외부 다른 물체와 뭔가 영향을 미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운동 상태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고 안 하고를 따질 수 있는 게 뭐냐? 역학적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학적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힘이 물체 사이에 작용하게 되면 이때는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운동 체계를 갖출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운동할 때 물체의 충돌과 안전 문제를 다룰 때는 어떻게 되냐?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역학 시스템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면 운동량이라는 게 나와요. 자, 운동량은 무엇이냐? 물체가 운동을 한다라고 할 때 이때는 질량과 속도에 따라서 운동 상태가 변화된다. 그 정도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건 질량과 속도를 곱했는 거예요. 속도. 자, 그래서 스님이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속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얘들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니까 한글로 된 식이 아니라 이렇게 알파벳으로 기호로 된 식을 알아야 되니까 운동량은 P라고 쓰고 질량과 속도의 곱이니까 MV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고 이 운동량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 질량과 속도의 단위를 곱했는 값이다.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라고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기를 한번 풀어보면 외부와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면 이라는 뜻이겠죠. 0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스님이 파란색으로 0이면 이때 물체는 계속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힘이 0이다라는 말은 다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냐? 가속도가 0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가속도가 0이라는 건 속도가 변화가 있다 없다? 그렇죠. 속도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해야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질량이 3kg입니다. 그리고 속력이 5m/s예요. 이때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때는 운동량의 크기 P는 우리가 MV라고 쓸 수 있으니까 M이 얼마였느냐? 3kg이에요. 곱하기 5m/s가 되니까 얘는 계산하면 15kg m/s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량까지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